방통 대화 프로젝트. 오늘도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일단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진 사연인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입니다.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외모 컴플렉스 때문인데요.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건 웃을 때 입을 가리지 않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냥 대화를 나눌 때나 미소를 지을 때는 괜찮은데요.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꺼려집니다.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는 잇몸이 보여도 환하게 웃는 얼굴이 훨씬 예쁘다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주지만요. 저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네요. 병원을 돌아다니며 잇몸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잇몸이 많이 보이는 편이라서 성형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자꾸 위축되고 또 즐거운 분위기에 회식을 할 때도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기 바쁘답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그냥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잇몸 성형을 하는 게 나을까요? 스스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제 삶에 만족하게 된다면 웃을 때 보이는 제 잇몸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? 답답하기만 합니다.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웃을 때 보이는 잇몸 컴플렉스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,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는 좀 있기 마련인데요. 원장님, 그렇죠. 오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자기 모습에 100% 만족한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. 네. 이 사연 들으면서 저도 이마 컴플렉스가 있거든요. 이마가 어떠신데요? 이마가 이제 여기 이제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흉터가 좀 있고, 네네. 이마가 좀 못생긴 편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. 네네.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 사연에 쓰셨던 내용이 뭐냐면, 스스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제 삶에 만족하게 된다면 웃을 때 보이는 제 잇몸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쓰셨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내 이 잇몸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좀 바꿔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네. 우리 원장님은 똑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이마가 컴플렉스다. 그렇다면 그런 이마 때문에 조금 속상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이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분처럼 이제 예를 들면 이분도 이제 활짝 못 웃고 손을 가렸다 그랬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앞머리를 내리는 거를 이제 계속 가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마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네. 제가. 네. 그러니까는 그 시점이 아마 그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한 20대까지는 제가 이마를 계속 가렸지만 그 이후에는 이마를 오히려 당당하게 내보이는 방향으로. 지금은 제가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닙니다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더 이상은 나한테 컴플렉스가 아니야. 예. 그냥 이 모습도 내 모습이야.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. 그래요? 예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. 맞아요.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내 눈에만 그것이 부각되어서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예. 사실, 그리고, 말씀하시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거나, 편향된 사고와 이제 막 이게 집착으로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을 이제 깨트리는 게 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에서 잇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얼굴 전체에서 이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눈도 있고, 코도 있고, 입술도 있고, 얼굴 이미지도 있고, 또 피부도 있고. 분명히 예쁜 부분들이 있어요. 자기한테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고, 장점인 부분이 있다고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오히려 좀 가꾸면서 좀 부각시키면서
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사실,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. 외면보다는 내면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다. 라는 말씀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. 요즘 뭐 성형수술이 꼭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또 성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성형을 약간 해서 내 마음 쪽으로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활짝 시원하게 웃을 수 있다면 약간의 그런 시술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.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이게 만약에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,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면 네.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서 이 컴플렉스를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잡혀 있을 때는 네. 이게 가능한데 네네. 예를 들면 너무 그 잇몸에만 지금 집착하시고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만족할 만한 100% 혹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 얻지는 못하거든요. 누구나 다. 그렇죠. 그러면 만약에 한 80% 만족이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의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네. 여기에 만약에 꽂혀 있으면 80%가 만족스럽다 할 때라도 그 20%에 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. 네네. 그러면 끊임없이 이 악순환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렇죠.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계속 성형을 하고 또 성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네네. 예. 성형 중독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참 괜찮은데 싶은데 네. 그분은 뭐 0.5%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찾아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거죠. 그래요. 예. 또 사연 중에 뭐 네.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는 잇몸이 보여도 환하게 웃는 얼굴이 훨씬 예쁘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참 이분에게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들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드려 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는 이분의 잇몸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럼요.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훨씬 분위기도 좋고 예쁘다. 이 얘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남자친구하고 가장 소중한 나한테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대 예쁘대 이러면 좀 그거를 좀 믿고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갖추신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혹시 조금 수정하거나 이제 보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요. 그것이 이 컴플렉스가 아니라 나만의 매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네, 신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 연구원장의 도움 말씀을 함께했습니다. 원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